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각색해 준비해 봤는데요. 사연 속 주인공을 새로운 인물로 재탄생시켜 시청자분들이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각색해 보았습니다. 아침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 스토리 기대되시죠? 그럼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어느 햇살 좋은 가을날 재벌가 며느리 박선영 씨는 집 안에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올해 42살,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 연구가이자 식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녀. 대기업 맛있는 생활의 창업주의자, 현 CEO로서 외모, 재능, 재력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한 여성이었죠.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수많은 히트 상품들은 주부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했고, 그녀의 요리 철학은 방송과 강연을 통해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몇 시간 전 남편과의 통화 때문이었죠. 여보, 올해도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야 하는 거 알지? 선영의 남편 김도진은 3년 전부터 매년 시부모님과의 해외여행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늘 퍼스트 클래스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전 일정, 최고급 렌터카와 전문 가이드 동반이라는 상상 초월의 어마어마한 조건으로요. 선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결혼 15년 차 남편은 여전히 부모님 껌딱지였죠. 효자는 좋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요구를 자신의 능력과 재력으로 해결하려는 그의 태도는 선영에게는 큰 부담이자 실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진 씨,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회사 일도 너무 많고 신제품 출시 준비도 바쁘고 아이들 학교 행사 문제도 있고.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도진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데. 그리고 당신은 늘 바쁘다고만 하잖아. 당신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부모님께 신경 쓰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야? 마치 선영의 성공이 시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선영은 억울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으니까요. 요리 연구, 신제품 개발, 해외 지사 확장,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까지 회사를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물론 개인적인 취미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러나 남편에게 이런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영의 노력을 인정하기는커녕 그저 돈을 벌어 시부모님에게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결혼 초 선영은 도진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늘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라고 생각했죠. 그는 언제나 선영의 편이었고 그녀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드러난 그의 진짜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의 배려심은 오직 부모님에게만 향해 있었고 모든 결정은 시부모님 위주였으며 선영의 의견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이숙자 여사의 입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여사는 국내 굴지의 한복 디자이너이자 전통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예술적인 감각과 함께 엄청난 카리스마 그리고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습니다. 남편 김도진은 바로 이숙자 여사의 외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도진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맞춰 살도록 강요했습니다. 도진은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선영은 처음에는 도진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외동아들이니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 나도 언젠가는 어머니가 될 테니 그의 효심을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모든 상황이 시부모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선영은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명절이나 가족 행사는 시어머니의 깐깐한 기준과 전통 방식에 맞춰야 했고 선영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선영에게 지시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부터 손님 접대, 심지어는 집안 인테리어와 자녀들의 교육 방식까지 모든 것에 시어머니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저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르는 하녀 같다는 모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해외여행 문제였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 이숙자 여사는 환갑을 맞아 가족 해외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선영은 흔쾌히 동의했죠. 시어머니의 환갑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최고급 퍼스트 클래스와 7성급 호텔, 그리고 현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와 맞춤형 투어를 고집했고 현지 가이드와 수행원, 심지어는 전속 사진 작가까지 대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여행 경비는 고스란히 선영의 몫이었습니다. 당시 선영의 사업이 급성장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었기에 시어머니는 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돈을 잘 버니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이었죠. 선영은 비상식적인 요구였지만 시어머니의 환갑이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다음 해 여행 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선영은 황당했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해외여행을 가야 한단 말인가? 그것도 자신의 돈으로? 남편 도진은 어머니의 말씀이 곧 법이라며 선영에게 따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이니 당신은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결국 그 해에도 거액의 여행 경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몽 같은 해외여행 강요는 매년 반복되었죠. 마치 연례 행사처럼, 선영의 지갑을 털어가는 연례 행사처럼 말입니다. 선영은 남편 도진이 자신의 뒤에 숨어 시부모님의 요구를 전달하는 비겁한 마마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진은 어머니 앞에서 절대 반항하지 못하는 착한 아들이었고 그 모든 불똥은 선영에게 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영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결혼 15년 동안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기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자신이 해결해야 했고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해졌고 남편은 그저 어머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그의 옆에 서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선영은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녀의 사업도 그녀의 인생도 시어머니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닌 한 기업의 대표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어떻게 반격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를 끊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선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사업 수완과 치밀한 계획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남편 도진에게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진 씨, 올해는 제가 시부모님과의 해외여행을 직접 준비할게요.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제가 주도해서 준비하겠어요. 도진은 의외의 제안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빠져나가려 했던 선영이기에 더욱 그랬죠. 정말? 당신이 직접? 당신이 그렇게 바쁜데 괜찮겠어? 도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한갑때 제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서 어머님께 감동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께 최고의 추억을 선물해 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도진은 아내가 달라졌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선영의 깊은 속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선영은 시어머니 이숙자 여사에게도 직접 찾아가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로 선영을 바라봤지만 선영의 완벽한 연기에 결국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고맙구나. 이번에는 내가 직접 준비해 보렴. 하지만 혹시라도 흠집을 내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죠. 그녀는 오랫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인내를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장 먼저 해외여행 준비를 명목으로 시부모님의 여권 사본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은행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모두 받아냈습니다. 물론 모든 여행 준비는 최고급으로 진행하는 척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 예약을 위해 항공사 직원을 직접 집으로 부르고 7성급 호텔 스위트룸 예약 내역을 시부모님께 직접 보여주는 등 철두철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영의 성의에 만족하며 흐뭇해했습니다. 매번 돈만 내던 며느리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역시 내 아들을 잘 만났어. 시어머니는 선영의 진심이라고 착각하며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행 출발 며칠 전 선영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예약한 항공편이 갑자기 시스템 오류로 취소됐다고 하네요. 선영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선영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다른 항공사로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취소라 좌석 구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출발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선영의 말에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사이 시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시부모님 명의로 고액의 해외 상품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위험천만한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 몰래였죠. 그리고 투자금은 모두 선영의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투자 상품처럼 보였지만
선영은 이 투자가 실패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쌓은 노하우와 금융권 인맥을 총동원해 이 모든 시나리오를 설계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들의 재산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복수극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해외여행 출발 당일 시부모님과 남편 도지는 공항 라운지에서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백을 들고 최고급 의상을 차려입은 채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도지는 그 옆에서 연신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죠. 하지만 선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영아, 너 지금 어디니? 비행기 출발 시간이 코앞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항 라운지에 울려 퍼질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만 깜빡하고 비행기 시간을 잘못 알았지 뭐예요. 정말 정신이 없어서 착각했나 봐요. 선영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니? 이 중요한 여행을 내가 망쳐? 선영은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어쩔 수 없이 다음 비행편으로 시부모님만 먼저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도지는 아내에게 화를 냈지만 선영은 이미 모든 상황을 계획해둔 터라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선영은 차분하게 남편을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제가 미리 예약해둔 다른 비행편으로 가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결국 시부모님은 선영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시부모님에게 악몽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여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한 시부모님은 선영이 예약해뒀다던 7성급 호텔이 아닌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되었습니다. 창문은 낡았고 침대 시트는 눅눅했으며 화장실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현지 가이드와 수행원도 없었고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도 이코노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약된 식당들은 모두 싸구려 패스트푸드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여기가 7성급 호텔이라고? 내가 감히 나를 이런 곳에 머물게 해? 하지만 선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 최고급으로 예약해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현지 업체에서 실수를 한 게 아닐까요? 제가 알아볼게요. 선영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순진무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다른 비행편으로 예약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현지에서 갑자기 예약이 변경된 것 같으니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따져볼게요. 어머님은 일단 여행을 즐기세요.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힘든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명품 의상과 보석들은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선영이 시부모님 명의로 투자했던 해외 상품이 폭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탕진할 정도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국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고
이 소식은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어머님, 어쩌면 좋아요. 어머님 명의로 투자했던 해외 상품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대요. 거의 모든 투자금을 날렸다고 하네요. 선영은 침착하게 그러나 충격받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선영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여행 경비 때문에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투자한 건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직접 투자 서류에 인감도 찍어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선영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해외여행 경비가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여행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남편 도진과 함께 선영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척해진 얼굴로 공항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명품 옷차림은 초라해 보였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 선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이 독한 계집애,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선영은 태연하게 시어머니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고급 여행을 준비해 드렸을 뿐인데요. 그리고 투자 상품은 어머님께서 직접 동의하시고 인감까지 찍어주신 거 아니었나요? 모든 서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찍었던 인감 도장이 이렇게 큰 화를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선영은 시부모님의 여권 사본과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동의서를 받아뒀고 해외 상품 투자 역시 시어머니의 인감을 위조하여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선영의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녀의 치밀한 복수극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영의 치밀함에 경악했습니다. 남편 도진은 아내의 냉정하고도 완벽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아내에게 무심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선영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차가웠던 표정을 풀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ATM 기계가 아닙니다. 저는 저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한 기업의 대표이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도진 씨,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아들이 아니라 제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당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선영은 시어머니에게 해외 상품 투자 손실금을 모두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해외여행을 강요하지 않을 것, 그리고 자신과 남편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해 줄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적 결정과 가정 내 대소사에서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영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은 거의 바닥났고 명예마저 실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편 도진은 아내 선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제야 철이 들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독립적인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아내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려 노력했습니다. 선영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했고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니어 라디오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